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요 액터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축할 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모델로 이제 유즈 케이스 모델을 작성할 때 뭐 수업할 때 있는 거지만 이런 유즈 케이스 모델을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UML에 유즈 케이스 모델링을 해서 유즈 케이스 모델링이란 시스템이 우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목적을 유즈 케이스라고 그러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유즈 케이스라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죠. 이런 유즈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유즈 케이스 모델링이고 결과물은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했다 이거죠. 이게 유즈 케이스 모델이죠. 자, 이 유즈 케이스 모델을 작성할 때 이제 액터가 무엇이고 유즈 케이스가 무엇이고 자,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요. 각자. 그럼 이제 얘와 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관계는 우리가 실선으로 이제 이렇게 화살표 단방향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연결했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자, 이 액트가 이 유즈 케이스를 시작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여기서 얘가 얘를 입학 전형 유즈 케이스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얘의 수행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는 딱 그까지만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 교재 보면 이상한 걸 막 또 해놨어요. 이 저자가 특이한 걸 해놨습니다. 얘가 결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결제 신청 유즈 케이스를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뭐 신청하면 그 팀장한테 뭐 문자로 알림이 간다든지 뭐 이런 수행 결과 통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놨거든.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얘가 저자는 뭘 오인을 했냐면은요. 얘는 역할이에요. 얘는 사람이 아니야. 그지? 이 역할을 가진 사람은 이거 어떤 역할을 말하고 역할은요. 이런 유즈 케이스 이런 권한들의 집합입니다. 그 역할입니다. 그 역할한테 통보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얘는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유즈 케이스를 실행하는 어떤 권한들의 집합이 얘인데 그럼 얘는 이 특정 유즈 케이스에 또 통보를 받는 역할이다. 이거는 이 역할이 원래 액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자가 어떤 역할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이거지. 뭐 어떤 통보 받는다. 이건 아예 이제 이발 것음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재해석을 해서 다시 저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안 맞아요. 그럼 이거 뽑을 때 역할을 뽑을 때부터 나는 어떤 유즈 케이스로부터 내가 통보받는가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 말 안 되거든요. 이걸 뽑을 때.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양방향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유즈 케이스를 실행을 하면은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은행 고객이다. 그 ATM 머신에 가잖아. ATM 머신에 가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카드 이제 판도기에다가 카드를 투입을 해요. 이제 ATM 머신에다가. 그럼 당연히 이제 시스템은 그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으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보통 화면 내한테 보여줍니다. 이제 어떤 메뉴를 선택할 것인가 딱 보여줍니다. 그걸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또 뭡니까? 그 ATM 머신에다가 이제 현금 출금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잖아. 그러면 시스템은 나한테 그 암호를 넣을 화면을 보여줘요. 이렇게 내가 어떤 현금 출금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할 때까지 이 액터가 시스템과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액터가 뭘 하면 시스템은 머리에다 반응하고.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데이터라기보다 내가 뭘 하면 시스템은 화면 보여주고, 내가 뭘 하면 또 결과 화면 보여주고, 그지? 이걸 표시한,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 양방향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선의 의미가 아니에요. 액터가 이 유즈 케이스를 시작한다. 유발한다, 수행을. 이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단방향 실선으로 화살표로 표시하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 통과하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거. 액터는, 액터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도 되죠. 액터가. 그지? 뭐 이런 역할을 가진 어떤 사항자한테 통과하는 것이지, 이 유즈 케이스가 어떤 액터 역할한테 통과한다. 그거는, 역할의 원래부터 의미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초반에 실수란 거지. 이거는 돼. 그러니까 액터가 있다. 그럼 유즈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유즈 케이스에서 액터로 연결하는 거는 언제만?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자, 요건 잘 해놨어. 유즈 케이스 수행의 일부분을 협조한다. 무슨 말이냐면 ATM 머신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서 구매 신청이라는 유즈 케이스를 제가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즈 케이스에서 만약에 어떤 도서 판매하는 어떤 회사가 있어. 그럼 내가 어떤 유즈 케이스를, 자, 경상대 뭡니까, 이제 사이트들을 로그인해가지고, 도서 구매를 신청을 하는 뭐 메뉴가 있네. 그 신청을 딱 하면, 경상대에 있는 그 도서관 사서라는 분이, 도서 신청 목록이 있네? 지가 예스24 하나 이런 데서 샀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 이건 연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경상대에 있는 도서구매 신청이라는 유즈 케이스를 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서구매 신청을 딱 하면, 자동으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저 예스24에서 만약에 공개된 API가 있다면은, 바로 호출해가지고 바로 신청해버리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자, ATM 머신 안에 내가 현금 출금 유즈 케이스가 있잖아. 현금 출금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ATM 머신 안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다시 은행 외부에 있는 우리의 개발 범위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새마을금고 밑에 ATM 머신 안에 있는 현금 출금 기능을 개발하는데, 내가 새마을금고 은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외부니까 액터야, 액터. 그래서 이 유즈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에 있는 이 시스템이 그게 이제 일부분 협조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건 맞죠. 단방향으로. 이게 유일합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시스템 액터라고 그러지, 얘를. 시스템 액터로는 해도 사용자 액터로는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 저자가 오버한 거야. 이거는 이제 오버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유즈 케이스가 사용자 액터 쪽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 그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이제 유저 케이스를 또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 보면 유저 케이스 간에 선후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그 선후 관계를 이렇게 이 다이어그램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왠지 잠깐만 언급하자면, 좀 내가 줄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잠깐 언급하자면, 이 유즈 케이스가 수행이 되려면은, 이 유즈 케이스가 실행이 돼야 하고 나면은 어떤 시스템 상태에 이르르겠죠. 뭐냐면, 자, 대출 신청을 합니다. 자, 시스템상에 대출 신청이라는 어떤 상태 정보가 있어야 내가 거기다가 승인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또 승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재의 어떤 시스템의 상태가, 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출 신청하면 거기에 승인 여부 칼럼을 갖다가 Y로 바꾸는 게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표 등록하면 전표 승인하잖아. 그럼 전표라는 게 어떤 시스템의 상태가 승인이 되어 있어야 이제 대출 처리를 한다 이거죠. 근데 왜 이 연결하면 안 되냐면, 자, 여기서는 너무 분명하게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대출 처리를 하는데 대출 처리하는 이 유즈 케이스를 실행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의 상태가 대출 승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유즈 케이스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상태가 업무가 바뀌다 보면은 야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현재 이 유즈 케이스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상태가 이 유즈 케이스가 아니라 다른 유즈 케이스에서도 유즈 케이스를 실행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 상태가 그게 그러니까 요건이
구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유즈 케이스 모델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안정성이. 자,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요, 혼자서 그냥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그냥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지. 서로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나중에 내가 얘를 바꾸려고 그러면 야가 막 같이 그 서로 의존돼가지고, 야도 막 코드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유저 케이스끼리는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해는 되시죠? 그럼 연결하지 마, 연결하지 마.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할 일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이 문서를 지금 이제 작성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이 동그라미, 이 궁극적인 목적만 찾아내자. 그 시스템을 대해서 그러면 시스템이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가 더 가려면은 뭘 만들지를 어떤 기능을 만들지를 정해져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작업은 그냥 이 동그라미 유즈 케이스로 하자라고 결정했지만 이걸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거 옛날에는 저도 이 각 유즈 케이스에서 이제 이 유즈 케이스를 상시화시키는 작업을 학생들한테 다 하라고 그랬어요. 다.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유즈 케이스 이름인데요. 아니 이름만 보고 어떻게 작업할 거야? 그러니까 그 코드를 그지? 이번 관리. 그래서 이 한 개만 제가 그냥 후딱딱 읽고 제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보고 이걸 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보면은 입원 관리다. 뭐 입퇴원 관리자라는 액터가 담당어에 입원 지시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제 입원을 등록하고 입원 등록된 환자를 조회하거나 취소하는 유저 케이스다. 자, 그래서 이 유저 케이스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의 상태. 자, 그러니까 교재에서 제가 이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유저 케이스 연결하는 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거. 이유도 말씀드렸죠. 왜냐면 야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 보면 야 유저 케이스 실행하고 나면 현재 시스템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출 신청에 대한 그 승인 여부가 승인된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이 유즈 케이스를 실행했을 때에 도달하는 시스템의 상태란 말이지. 이제 그걸 시스템 상태로 표현한 거야. 근데 야는 얘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만족된 상태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 시스템 상태가 어떤 유즈 케이스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시스템 상태만 만족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즈 케이스에서 만족되는 상태가 뭐 흐름이 또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유즈 케이스에 도달할 수 있거든. 근데 야는 어떤 유즈 케이스에 어정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줄줄이 그냥 다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스템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게 이제 유즈 케이스에 대한 상시화라 그래서 옛날에 작성했는데 그래도 한번 슬쩍 그냥 보고는 가자고. 선행 조건이 뭐냐면은 이 유즈 케이스를 누군가가 이제 실행하려면 시스템 상태는 이런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고 선행 조건에다 기술한다 이 말입니다. 환자를 지원한 의사로부터 입원 지시를 입원 지시가 내려져야 되는 거지. 의사가 입원 지시를 하면 현재 시스템 상태는 그지? 내가 입원 등록을 할 때 이 입원 지시 여부의 상태를 체크할 거 아니야. 이게 상태가 이 GBC를 받은 상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또 입원하려면은 공명상 그 공실 그 뭡니까 이제 그 침대가 그냥 그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요걸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저 케이스 간의 업무적인 유저 케이스 이 원래 딱 보면은 그러니까 업무 처리를 야가하고 얘하고 해야 된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당연히 그거 있는데 배치만 이래 하자 이거지. 배치만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살표로는 연결하지 말고 이왕이면 이제 가독성 있게 이렇게 딱딱딱 해놓은 게 좋잖아. 그건 당연하게 그지. 이렇게 하고 연결은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거 모델 보면 또 알지. 왜 이왕이면 흐름대로 갖다 놨으니까
이거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데 또 그냥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뭘 보고 각 유즈 케이스들의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선조건 보고 이제 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상쇄화시키면은 그지. 이거 어떨까요? 그 현금 출금이다. 그럼 내가 후다닥 내 기본 흐름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 그냥 빠르게. 여러분 작성 안 합니다. 자, 어떻게? 자, 은행 고객이 카드 판독기에다가 카드를 투입한다. 시스템은 카드의 유성을 확인하고 시스템은 이렇게 이걸 다 적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딱 적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액트하고 시스템 간에 막 일어나는 일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적어. 시스템은 거래 종류 선택할 화면을 보여준다. 그럼 고객은 이제 현금 출금이니까 현금 출금을 선택한다. 시스템은 암호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액트는 고객은 그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한다. 시스템은 암호의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하노? 이제 출금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준다. 고객은 그 표준 출금할 금액 뭐 50만원, 70만원 이런 거 있잖아. 선택하거나 직접 출금할 금액을 입력한다. 그리고 선택한다. 그러면 시스템은 이제 입력 출금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외부 시스템 액터죠. 그래서 잔액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자, 잔액이 있다면 이제 그 현금을 이제 현금 투입기에 있는 ATM 머신에 있는 자, 그 출금하고자 하는 금액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서 배출한다. 그리고 영수증도 이렇게 출력해서 인자해서 배출한다. 이게 기본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 흐름이고 여러분들 왜 메서드 빵 고쳐라면은 메서드를 빵 고쳐라면은 항상 그 메서드에 있는 리지스터 멤버다. 그 메서드 호출해. 반드시 등록됩니까? 등록되는 게 기본 흐름이에요. 메서드가. 근데 여러 예외 사항이 있죠. 트라이 캐치 예외 사항이 있죠. 그지? 로그인이다. 반드시 로그인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제 로그인한 과정에서도 자, 그런데 로그인하는데 만약에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사용이다. 자, 아이디는 존재하는데 입력된 패스워드와 그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 또 로그인 하는데 이거 데이터 하고 뭐 쭉 가는데 이제 시스템 에러가 났다. 이게 이걸 이제 그냥 기본적인 메서드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유저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는 쫙 방향대로만 시스템을 그 설명서를 적으면은 그냥 한 페이지만 돼. 근데 현금 출금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대안 흐름이라고 있죠. 이게 더 힘들어. 이 대안 흐름을 전부 다 찾아내야 돼요. 이 초보 개발자들. 응? 아무 생각이 없는 또. 뭐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나가잖아요. 정말 상당한 이 경력 수준의 뭔가 이게 되려면은요. 기본 흐름보다 예외 조건. 기본 흐름은 당연한 거고 기본 흐름은 당연한 거야. 이거는 완전 생초짜도 기본 흐름은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진짜 내공 있는 개발자는 이 여기서 말하는 대안 흐름 있죠. 또는 예외 조건. 이걸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학원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처음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물류다. 그러면 이제 견적 등록하거든. 견적을 등록해요. 견적에 등록하는 다음에 이제 지금 수주를 받잖아. 그럼 수주 정보를 등록해. 수주 정보 등록했는데 제가 가제 검사할 때 야, 일부러 하는 거지. 자, 수주 등록해 놓고 난 다음에 제가 뭐냐면 야, 견적 정보 수정해 볼래? 견적 금액을 한번 바꿔 볼래? 막 돼버려. 아니 수주 받았는데 자 견적 정보를 삭제해 볼래? 삭제 막 돼버려. 안 되죠. 견적에 따라서 수주까지 받아서 저기 작업 지식에서 납품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견적 정보를 삭제하면 되는가? 안 되지. 이런 예외 조건을 파악을 못해. 자, 전표를 등록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어떤 그 부서장이 전표 승인을 해요. 전표에 대해서 이제 등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분기까지 한 거를 승인을 해줬는데, 아니, 이 전표도 입력하는 담당자가 승인 받고 막 전표했던 거 계정 과목 바꾸고 막 지 마음대로 막 수정하고 삭제 다 돼버려.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겠지. 이 예외 조건을 파악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악기수 했는 거 보면은 점점 그게 하나하나 미세하게 다, 자, 이분 기수 때 아들 화면 만들고 바빠 죽었는데 그것만 가고도 얼마나 대단한데 그거 언제 그거 다 하라 그러겠어, 이제. 아니, 이제 다시 하라 하면 다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수 때는 야, 여기서 예외 조건을 찾아라. 전표 승인된다 그러면 이거 전표 수정하면 되겠니? 안 돼요. 바꿔.
자, 전부 다 찾아, 이제는 그거 다 찾아. 또 없어? 찾아. 근데 사실은 이제 현업에서 여러분들 현업에 가잖아요. 딱 가잖아.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신이 딱 그냥 그막 초보 티를 내는 거는 바로 예외 조건에 대해서 이거 심각할 정도로 생각을 못 해요, 이거. 왜? 저는 기본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예외를 해봤어야지. 솔직히 맞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제가 훈련을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 훈련시키느라 이걸 또 다 작성하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 기본 흐름입니다. 이번에 대해서 대한 흐름. 자, 여기서는 근데 여기 대한 흐름은 기본 흐름을 벗어나는 거를 대한 흐름에 적어야 되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크루드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즈 케이스로 하라. 그러니까 기본 흐름에다가 어떻게 해놨습니까? 뭐 입태원 관리자는 이 기본 관리에 메인함에 접속한다. 시스템은 메인함을 보여준다. 입태원 회원 관리자는 둘이 몽진해버렸잖아. 등록, 수정, 삭제, 조정, 삭제를 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고 유즈캔 종료한다. 이렇게 딱 시켜놓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걸 확장점이라 그래가지고 기본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돌출된 행동을 하는 지점을 여기 할 수 있는 지점 확장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줄에다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뭐 있나 한번 볼까? 입태원 관리자가 대한 흐름, 입원 정보 등록. 여기 입원 관리 업무 선택이라는 요 확장점에서 등록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여기서는 또 여기서 조회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유저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자, 이거 하나만 알려주면 끝나는 거야. 학생들한테 이거 써라 그럴 때 이거 하나 샘플 만들어 놨거든. 자,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탭을 명만 바꾸면 되잖아. 관리명만 바꾸면 되고. 그래서 이 포맷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유즈 케이스 멘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크루드 유즈 케이스가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거는 쉬워요. 뭐가 어렵다? 급여 계산, 장난감 이거 써라 하면 학생들 써낼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그건 또. 한 10명 있다. 급여 계산, 진로비 계산 유즈 케이스를 학교 잔액 시산표 유즈 케이스 쓰라. 이러면은 또 거기서부터 이제 끝장나는 거지. 이제 멘붕이 와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지. 이제 그거 프로시저 짤 때도 그 소스 분석하는 것도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그 분석 못 해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자, 근데 80%의 그러니까 10명 중에 80%의 학생들은 크루드 유즈 케이스는 더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면 더 감사해, 사실은. 감사해요. 크루드 유즈 케이스가 80%니까 이거 하나 그냥 샘플 주면은 이거다가 입혀가지고 쓰는 거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진정한 대안 흐름은 여기 보면요. 등록이 있잖아. 이 등록의 안에 이제 여기 또 기본 흐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글 작성하는 거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 이거는 이 샘플은 저희가 만들었고 요런 거 제공해주는 대한민국의 구글에 어디에도 이거 없습니다. 없어. 그냥 이건 이제 제가 그래서 봐봐 기본 흐름이 아니잖아. 이거 묶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한 흐름인데 얘가 솔직히 또 대한이 아니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흐름이 시작되고 진정한 대한 흐름은 여기 있는 거죠. 자,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입원 정보 입력 저장. 자, 여기 확장점을 딱 해놨거든. 이렇게 확장점을 딱 해가지고 입원 정보 입력 및 저장. 여기 요 부분, 여기 4, 5 부분에서 입력 저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필수 항목 중 미입력 있을 때는 입력하라 그런다. 그러면 흐름이 다시 어디로 가요? 흐름이 유즈 케이스는 입력 정보 입력 및 저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딱 시작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뭐 혹시나 현업에서 뭐 이거 유즈 케이스를 쓰라 그런다. 이거 아마 학원 이거 참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현업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이거 쓴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현업에서. 자, 저는 이거 여기서 제가 이제 학생들 보고 이걸 써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적이었냐면 너희들이 기본 흐름이 있는데 자 이렇게 기본 흐름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목적까지 도달 못하게 하는 모든 예외 흐름을 다 찾아야 된다. 현업 가면은 무조건 이건 유저 케이스에서 너희들이 연습하는 거지만 현업에서 이걸 안 쓰더라도 너희들이 이걸 안 쓰더라도 반드시 기본 흐름이 있다면 그걸 벗어나는 모든 예외 조건들을 이제 팀장이 다 알려주느냐? 안 알려준다. 그럼 네가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이런 차는 못 해도 돼. 이런 차는 못 해도 돼요. 신입은 못 해도 돼. 정말 경력 수준의 업무를 자기가 나중에 하려면
반드시, 그거는 필수야, 필수. 이거 안 해놓고 안 알려주는 거 안 했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예외 조건들을 다 찾아라. 그 당시 수업할 때도 이걸 하면서 이제 많이 연습을 시켰죠. 그러면 이제 이 사고가 안 나지. 가서 이제 할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몸이 그냥 바로 옵션으로 그냥 바로 그냥 그 기억돼서 바로 대안부터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자, 학원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할 때 사실은 이 대안 흐름을 다 찾지는 않아. 일부러 다 안 찾아. 기본 흐름 있죠? 대안 흐름 조금 뭐 눈에 팍팍팍 좀 띄는 것만 몇 개 찾아서 구현하지 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이거를 한번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없을까? 뭐가 빠졌을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이게 유즈 케이스에 대한 상세와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을 제가 좀 길게 설명 같지만은 매우 빠르게 제가 이제 그 수업한 거예요. 이거 작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주 수업을 합니다. 일주를 수업했어요. 제대로 작성하게 하려고. 자, 상세화 수준은 여기까지 하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거는 애잘 개발 방법론을 제가 수업할 때도 이 우선순위가 나와요. 또 우선순위. 어떤 유즈 케이스가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뽑았잖아. 그럼 뭐 어디서부터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뭐부터 할 거냐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잘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유즈 케이스가 있으면은요, 2주 단위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거든. 2주 단위로 요구사항 정의부터 해가지고, 분석, 설계, 구현까지 2주 단위로 계속 그 공정을 하는데, 그러면 2주 단위로 할 건데, 유즈 케이스가 100개야. 그럼 뭘부터 시작할 거냐, 그죠? 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자, 이미 우선순위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자, 그러면 어떤 걸 우선순위를 갖다 가장 높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원래 설계도에는요, 여기 우선순위라는 필드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 이제, 여기 딱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공짜로서는 얘는 없어, 안타깝게도. 근데 원래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이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마침이 없어. 다른 툴은 있어요. 정말 있어야 되는 게 빠져 있어. 이마들이 이걸 왜 뺐는지 정말 중요한데. 자, 그러면 어떤 유즈 케이스를 이 유즈 케이스 100개인데 그 애잘 개발 방법론에서는요. 2주 단위로 계속 한다 그랬죠. 그 2주를 갖다가 스프린트라 그래. 스프린트. 요 개발 기간. 요거 이제 2주 단위로 계속 개발하는데 그 100개를 뽑았다면, 우리 뽑잖아, 이거, 유즈 케이스를. 그러면 그 2주에다가 탁탁탁탁 배치를 해야 돼요.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유즈 케이스? 중요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한 거.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그럼 뭐가 중요한지를 이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유즈 계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직관적인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학원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자고, 우리 학원 가보면은 지금은 빼버리지만요, 옛날에는 우리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게시판에다 학생들 올리라고, 뭐 고충 상담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아니 지금 학원 정보 시스템을 갖다 개발하고 제가 매주를 줬는데 한 3개월 있다 가보니까 그것밖에 없어. 공지사항, 뭐 우리들의 사진. 화나지, 좀 불안하지, 그지? 돈 주는 거 맞는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뭐, 수강 신청, 강좌 등록,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안 불안하지. 그런 거는, 아까 말한 그런 거는 우선순위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는 저기 순위가 막 상중하라면 저기 하중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있지, 그지? 이 유즈 케이스 기능을 구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기술적으로 난해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 볼 때는 어려운 걸 뒤로 하는 게 맞지. 쉬운 걸 또 확 다 풀어야 되죠. 근데 일할 때는 그러면 안 되지. 자, 이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발하는데 첫 번째 그 2주 스프린트 단위로 개발하면, 그지? 2주에 넣어야 될 거는 엄청 중요한 거. 기술적으로 제일 난해한 걸 넣어야 돼. 그럼 2주 할 때 이제 그걸 갖다가 제일 뒤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기술 어려운 걸 갖다가 내가 안 하고 납품이 가능하냐, 회사에다가. 안 되겠죠. 내가 오히려 손해배상해야 돼, 그거. 아예 우리 소재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주에 넣었다. 근데 안 돼. 내가 능력이 안 돼. 사장님, 내가. 그럼 때려쳐야지. 그러면 내가 안 하더라도, 그지?
위조하고 안 때려주면은 손해가 덜 하잖아. 또 만약에 처음에 이제 위조에다가 넣어버리면 어려우면은 그거를 인식을 했으니까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겠죠. 자, 아무튼 이제 이 유지 케이스를 뽑으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제일 처음에 도출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다가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하냐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자, 여기서는 이 상시화 할 때 우선순위가 있죠. 이 상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지? 이미지네이션, 상상력 할 때 상상이 아니고 상중에서도 상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유즈 케이스, 이걸 명제서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이 동그라미에 대한 상세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지? 자, 이걸 언제 하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유즈 케이스 요구사항 정의 활동 단계에서 이 유즈 케이스 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작업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걸 그리 안 하고요. 우리가 아까 2주짜리 그 스프린트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이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선택된 이제 우리가 개발 범위에 들어간 그 스프린트 기간에 그때 이제 이 동그라미들에 대해서 상세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개발할 때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이걸 작성하라고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크루드라서 굳이 안 하더라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 모델이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등록, 수정, 삭제, 조회고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조회할 때 그 엄청난 예외 조건들이 심하게 막 어떤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막 우리가 생각을 못할 만큼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또 사실은 거의 뭐 대부분의 것들이 필수 입력 사항이나 어떤 빤해요. 사실은.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 범위에다가 스프린트 기간에 이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뽑은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 그럼 우선순위가 높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선순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상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것들을 우리가 상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 뽑을 때 이 상상은 뭐냐면 이제 유저 케이스의 중요한 그 자, 이걸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유즈 케이스 동그라미를 뽑는 사람과 개발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뽑을 때 이제 우선순위를 안 매겨 놓으면 우선순위 높은 거를 또 찾는 그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미리 유즈 케이스 모델링을 할 때 우선순위를 그 뽑는 사람이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제 매기냐면요. 저는 이제 옛날에 상, 중, 하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의 우리가 뽑는 것들 보면 다 상이야. 상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그 우리가 이제 회계 인사 회계 물류하는데 거기다가 뭐 아까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뭐 관련된 거잖아. 그걸 따지면 다 상이야, 다 상. 그럼 그것도 선택하기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가 상 중에서도 상상, 상 중에서도 상중, 상하, 중상, 중은 또 중상, 중중, 중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학생들에게 하도록 했죠. 해보면 중으로 가는 거는 잘 없어, 사실. 솔직히. 그러면 상하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상상, 상중, 상하에서 이제 저희가 상상에 해당하는 거를 그 이제 뽑아서 근데 또 상상이 또 너무 많긴 또 많아 또. 이거 또 상상 아닌 상중을 할 건 또 이제 이게 또 애매하단 말이지. 뭐 예를 들어 코드 관리다. 이런 거는 코드 관리 같은 거는 미리 이제 그 테이블에다 데이터 넣어놓고 또 프로젝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코드 관리하는 그거 화면 만들고 막 이런 작업을 먼저 또 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맞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상하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없으면 안 돼. 안 된다고 보면 상상은 맞는데 내가 개발할 때는 그런 식으로 탁 넣어놓고 하면 되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우선순위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뭐. 자, 아까 선행 조건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 흐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즈 케이스 명세서를 작성하면 기본 흐름과 뭐 선택 흐름 내지는 이제 대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가는 대안 흐름 이것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액터와 그 유즈 케이스 관계는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즈 케이스 모델의 그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